안녕하세요. 모던골프의 이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6에서 반작용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 손이 가슴 앞에 있다, 팔 삼각형 매직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6 이렇게 되는 자세, 이 자세에서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P6에서에 대한 반작용에 대한 원리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동작을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 샤프트 탄력과 헤드 무게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튕겨져,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는 골프라고 하는 겁니다. P6에서 팔과 클럽이 지나가는 상태, 로테이션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상태를 우리는 컨벤셔널이라고 하는 거고, 또는 암스윙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팔과 클럽이 그냥 있으면서 팔과 클럽이 지나가거나 뒤로 떨어져서, 샬로우돼서 뒤로 떨어져서 시프트 턴이 되어지는 거나, 둘 중에 팔과 클럽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스윙 되어지는 것을 바디 스윙 또는 모던 스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P6에서 로테이션이 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어느 정도 알겠는데, 어떻게 P6에서 팔과 클럽은 움직이지 않고 지나가지느냐, 또는 시프트 턴이 되어지느냐를 어떻게 믿고서 할 수 있느냐가 바로 핵심이죠. 이거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모던 골프나 바디 스윙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 P6에서 반작용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는 바디 스윙이나 모던 스윙을 따라하거나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를 못 한다라는 거죠. 이해 불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반작용이 생기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력, 샤프트 탄력, 헤드 무게 때문에 반작용이 생긴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얘기로 팔과 클럽을 기준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힘 때문에 얘가 스스로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 샤프트 탄력, 헤드 무게, 중력을 만들기 위해서 몸에서는 상대성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중심축을 이용하는 것이고, 브레이크, 샤프트 탄력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반작용을 만들어내는 거죠. 상대성으로. 반작용이 나오라고 이렇게 해줬더니 반작용이 나온 겁니다. 지금 이 버틴 힘의 반작용으로 이렇게 채가 이 상태로 나간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바로 반작용의 원리인 겁니다. 이 반작용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저는 뭐라고 구분해 놨냐면은, 저기가 12시, 여기가 3시, 여기가 6시. 그랬을 때 3시나 5시 앞쪽으로 나오면은 팔과 클럽이 반작용이 생긴다고 얘기한 겁니다. 팔과 클럽의 중력, 샤프트 탄력, 헤드 무게로 지나가진다고 얘기한 겁니다. 7시나 11시로 떨어지면은 똑같이 중력, 샤프트 탄력, 헤드 무게가 생기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몸에 텐션이 생긴다는 거죠. 꼬인 텐션이 생겨서 팔과 클럽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축이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중심 축이, 그걸 우리는 시프트 턴 또는 바디 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시, 5시는 일반 아마추어들이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고 따라 할 수는 있지만은,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 눈에 보이거나 몸에 느끼는 것이 없고 터득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반작용까지를 내가 터득하고 완성이 돼야만 이걸 이해할 수 있고, 몸이 기능하고, 그러니까 몸이 근육들이 받아들이고 용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프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는
팔과 클럽이 어떻게 되느냐, 누가 지나가느냐가 핵심 중에 핵심이죠. 브레이크, 샤프트 탄력, 등골 축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이후에 반작용이 어떻게 생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 손이 가슴 앞에 있는 거다, 팔 삼각형, 매직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에 대해서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에서 버티려면 손이 가슴 앞에 있어야 되지, 이렇게 되면 버틸 수가 있습니까? 버텨집니까 이게? 안 버텨지죠. 이렇게 돼도 안 버텨지고, 손이 가슴 앞에 있을 때 가장 세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직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거죠. 손이 가슴 앞에 있을 때 가장 크게 버텨줄 수 있는 겁니다. 종종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죠. 바디 스윙을 모르고 모던 스윙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디 스윙, 모던 스윙을 하면 이렇게 되지 않느냐? 절대 이렇게 못 됩니다. 내가 돌았을 때 얘가 안 오지 않느냐?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인체 구조는 절대 이렇게 못 합니다. 몸을 쓰게 되면은 얘를 앞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축이 먼저 움직이고 팔과 클럽이 먼저 움직이지 않고 축이 먼저 선행을 하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절대 이렇게 못 합니다. 이거는 암스윙 하시는 분들이 몸을 과도하게 썼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만은 바디 스윙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현상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손이 가슴 앞에 있는 현상, 이 상태에서 관성으로 가는 이 현상이 저절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만들고 이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레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거는 이제 암스윙, 컨벤셔널 하시는 분들이 바디 스윙을 폄하할 때 쓰는 아주 대표적인 얘기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공간 이동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내가 이런 동작을 해서 이 턴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턴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스윙이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절대 스윙을 못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절대 스윙을 못합니다. 못 지나갑니다. 스윙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공이 여기 와서 맞아지는 겁니다. 공이 뒤로 공간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로 이렇게 했으면은 내가 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공이 뒤로 오는 겁니다. 공간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동작을 한다는 표현을 쓰고 뒤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자, 원리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동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반작용으로 가는 겁니다. 원리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공간이 오는 겁니다. 공간이 이동하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이쪽으로 간 걸까요? 공이 뒤로 온 걸까요? 이게 바로 골프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시, 5시로 해서 유튜브나 보시거나 아니면 독학하시는 분들은 3시, 5시가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7시, 11시는 못 갑니다. 여기서 저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간 이동을, 이 공이 여기 와서 맞아줘야 되는데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작용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어도 누군가가 반작용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내가 여기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얘가 여기로 온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움직여준 거죠. 근데 내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반작용의 원리입니다. 반작용이라는 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공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거를 몸으로 터득하기 전에는 내가 간다라는 거죠. 버티고 있어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버티고 있어야, 맞고 버티고 기다리고 있어야 공간이 오는데 실제로는 공간이 올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어떻게 뒤로 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를 돌려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공간 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간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는 여기 있는데 누군가가 공을 데려다 주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공간이라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공간 이동이라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지나가거나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나가거나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제 모습을 잘 보시면은 제 몸 전체 모습, 축의 모습, 오른쪽 다리의 모습을 보면은 뒤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 그렇죠? 그럼 뒤로 돌아가고 머리가 뒤로 간다는 말은 공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반작용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나는 이쪽으로 동작하고 있는데 누군가 반작용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몸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가면은 몸의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단 1이라도 안 가고 계속 뒤로 돌아가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는 못 돌립니다. 나는 못 만들어줍니다. 반작용이라는 새로운 특별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돌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근육으로는 이걸 못 돌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로우 비디오로는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 갔는데 새로운 제3자가 나를 돌려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못 갑니다, 여기서. 가면은 안 되죠. 그럼 이렇게 근육이 돌아가는데 근육은 계속 뒤로 돌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돌려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반작용입니다. 팔과 클럽이 앞에 있을 때는 쉽게 얘가 자연스럽게 가는 것과 반작용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7시 샬로우, 수직 낙하, 샬로우, 버티컬 드롭이 되는 상태에서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가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까? 반작용으로밖에 안 되는데 나는 안 가는 겁니다. 단 1도 안 가고 계속 뒤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계속 버티고 있는. 근데 이 힘이 왜 생기느냐? 이 모습이 왜 나오느냐? 나는 버티고 있는데 이 모습이 왜 나오느냐? 반작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움직인 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골프를 어렵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샤프트 탄력과 헤드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탁구나 테니스나 야구는 샤프트 탄력과 헤드가 없습니다. 야구에서 부정 배트는 헤드 쪽을 무겁게 하는 것이 부정 배트입니다. 테니스나 탁구를 끝쪽, 손잡이가 아니라 라켓 끝쪽을 무겁게 해주면은 어마무지하게 세집니다. 그걸 왜 못할까요? 바로 백스핀과 탑스핀의 차이 때문입니다. 끝에 쪽을 무겁게 해놓으면은 탑스핀을 걸 수가 없습니다. 백스핀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클럽 헤드가 무겁고 샤프트 탄력이 있는 것은 반작용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반작용을 이용할 줄 알아야 나이 들어도 부상당하지 않고 장타를 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P6에서 반작용에 대한 원리와 손이 가슴 앞에 있는 거, 팔 삼각형, 매직 트라이앵글이 어떤 것인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모던골프의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